오늘 아티스트 피지오 트러블 슈팅에 대해서 이제 알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가장 저희가 흔하게 발생하는 알람들부터 또 특별하게 경험하는 알람들까지 다양하게 공유해 볼 예정이니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되고, 서로의 경험이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아티스트 피지오 트러블 슈팅의 첫 번째는 프레셔 테스트, 리키지 테스트에 관련된 알람들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T1 테스트, 리키지 테스트를 할 때 리키지 A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리키지 A 테스트를 할 때는 보통의 문제들은 이 프레셔, 릴레이티브 프레셔 센서의 압력값이 틀어져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프레셔 센서를 캘리브레이션 하실 때는 PI, PO, PFS, PD 센서 캘리브레이션 한번에 다 해주시면 리키지 B나 C, D 같은 알람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리키지 A 알람은 보통은 PO, PFS, PD 프레셔 센서 값이 기존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서 알람이 발생하게 되고, 다른 케이스로 보았을 때는 플러시드 펌프에 리크가 생긴다든지 플루이드 패스 상에 어딘가에 워터 리크가 생겨서 압력이 새면서 각각 센서의 압력 차이가 50보다 크게 나게 되면서 알람이 발생하게 됩니다. 리키지 A 알람을 캘리브레이션 하실 때 PD, PFS, PO를 캘리브레이션 하시지만 PI까지 캘리브레이션을 해주시면 672번 알람도 줄일 수가 있고, 저희가 다른 리키지 D 알람도 줄일 수 있으니 꼭 4가지를 다 캘리브레이션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리키지 테스트 A 실패 시에 가장 많이 틀어져서 알람을 발생시키는 것은 보통 PFS 센서나 PO 센서인데, 보통은 PFS 센서가 가장 많이 틀어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 어차피 캘리브레이션 하실 때 한 개만 하든 4개를 하든 시간적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 4개를 다 캘리브레이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시드 펌프에서 새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플러시드 펌프에서 리크가 생겼을 때 워터 리크가 생기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워터 리크를 생기게 하는 경우에는 그 플러시드 펌프의 SNR 펌프가 피스톤 펌프에서 물이 새서 그런 부분인데, 고이는 정도로 물이 새면 사실 플러시드 펌프를 교체해 주는 것을 권장드리고,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용하실 수 있으면 최대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무조건 이 플러시드 펌프가 뭔가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 교체를 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코스트도 발생하고, 실제로 이것들이 좀 더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 깊게 판단하셔서 수리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리키지 테스트 B는 아론의 레귤레이터의 범위를 측정하는 리키지 테스트인데, 레귤레이터 자체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우리가 아론에 있는 캘리브레이션을 하실 때 보정값이 460이 기준이지만 저희가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보정하시게 되면 리키지 테스트 프레셔 포지티브 테스트를 하실 때 압력값이 확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아론 레귤레이터의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레귤레이터 위에 있는 조절하는 부분들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 프레셔 자체를 보정하실 때의 범위가 확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레귤레이터를 교체하시던지 아니면 밑에 있는 아론 스프링을 반드시 교체를 하셔야 합니다. 레귤레이터에 있는 이 스프링은 PM2 키트 박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PM2 키트 박스에 있는 스프링을 반드시 교체해 주시는 걸 권장드리고, 2년마다 교체를 하시면 이 레귤레이터에 관련된 문제들이 대부분은 저희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2년마다 PM2를 하실 때 스프링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다 교체를 하시면 물량에 관련돼서는 조금 걱정을 덜하게 수리를 하실 수 있고, 이 부품에 의해서 발생되는 알람들을 미연에 방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는 PFS, PO, PD 프레셔 센서가 우리가 보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레귤레이터의 값을 460으로 맞추어 주었는데 포지티브 리키지 테스트를 하게 됐을 때
보통의 레귤레이터의 상태가 정말 좋다면 550 이상에서 600 사이 값이 나올 텐데, 근데 조금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700 이상의 압력값을 발생시켜서 리퀴지 테스트 B를 발생시키게 되면 그거는 레귤레이터의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도 500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도 리퀴지 B 테스트 알람을 띄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레귤레이터의 스프링이라든지 레귤레이터 자체를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올렸을 때 700보다 높다고 하셔서 아론의 보정값을 460을 맞추어야 하는데 360이라든지 250까지 인위적으로 맞추신 상태에서 포지티브 리퀴지 테스트를 넘기시게 돼서 기기를 사용하시면, 기계를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소독이라든지 물의 흐름의 양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알람들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보다는 레귤레이터의 가장 낮은 값을 460을 맞춘 상태에서 포지티브 테스트를 넘기게 하셔야 합니다. 리퀴지 테스트 C는 보통의 경우에 PDG 센서와 플루이드 패스상에 리크가 있어서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는 알람인데, 이 PDG 센서는 아티스 PGO 같은 경우에 프레셔 센서 테스트를 하실 때 PDG 센서가 하이드롤릭 값과 프로텍티브 값이 1300에서 1400을 잡고 있는 게 정상인데, 하이드롤릭과 프로텍티브 값이 서로의 차이가 1600, 1700 이렇게 튀었다가 다시 1400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기면 PDG 센서의 처음 포지티브 테스트 시작과 끝단에 압력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리퀴지 C 테스트 알람을 띄우게 됩니다. 리퀴지 테스트 C 알람을 띄우게 됐을 때 그런 경우에는 PDG 센서에 포화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PDG 센서를 교체하시거나, 아니면 포지티브 테스트 자체에서 리퀴지의 압력값이 너무 높게 측정되어 있다면 레귤레이터를 보정을 하시면서 압력값을 내리셔서 PDG 센서의 포화도를 줄이셔가지고 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플루이드 패스상에 리크가 생기는 게 가장 많은데, 우리가 장비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리지드 커넥터에서 누수가 생긴다든지, 밸브에서 누수가 생긴다든지, 플러시드 펌프에 누수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워터리크가 아니라 실제로 부품 자체에서 어딘가 샌다라는 게 기기에서 인식이 되면 이 포지티브 테스트를 할 때 압력값을 우리가 설정한 값을 유지를 해주어야 하는데 유지시켜주지 못하고 압력값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플루이드 패스상의 리크로 인해서 리퀴지 C 테스트 알람을 띄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첫째 날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하이드롤릭 모듈에 있는 각각의 모듈에 따라서 클램프로 집어 가면서 어디에 부품이 파트가 새는지를 찾아내서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클램프로 집어가면서 어디 부분이 새는지 찾게 되면 그렇게 해서 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로는 PDG 센서 자체가 문제인 경우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일반적인 케이스에는 플루이드 패스 자체에 리크가 있는 경우가 있고, 대표적인 부품으로는 히트 익스체인저가 문제가 된다든지, 플러시드 펌프가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R2 레귤레이터의 물의 공급량이 어디선가 누수가 생겨서 리퀴시를 알람을 띄운다든지 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리지드 커넥터라든지 밸브 자체의 누수라든지, 결론적으로는 플루이드 패스 상에 있는 파트 트래커의 문제로 인해서 리퀴지 테스트를 할 때 압력값이 세기 때문에 이 C 알람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R1이 높아도 C 나오지 않을까요? R1? R온이 높아도 C가 나온다는 말은 아까 설명드렸는데 부장님, 네. 레귤레이터의 캘리브레이션 보정값이 460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460일 때 이 R온 자체 레귤레이터의 값, 하드웨어 자체의 부품이 정상이라면 리퀴지 테스트 포지티브 테스트를 하시게 되면 이 압력 센서 값들이 정상이라는 기준 하에 550에서 600 정도를 잡게 되시는데,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R온 레귤레이터의 압력값이 높다라는 거는 이 레귤레이터를 인위적으로
460이 아니라 뭐 550이라든지 뭐 600 이렇게 인위적으로 맞추신 상황일 겁니다. 네. 그런 경우에 네. 압력값이 70에서 90 정도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렇죠. 프레셔 값이. 이런 경우에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리퀴드 테스트 C 알람은 뜨지 않습니다. 근데 이 범위가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700으로 이상이 되게 되면 B 알람이 뜰 거고, 실제로 이 포지티브 테스트를 하실 때 포지티브 테스트 서페이지 시작과 끝에 압력 차이가 서로 간의 차이가 없으면 C 알람은 뜨지는 않습니다. 레귤레이터 자체에 정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는 R1 레귤레이터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53단계에서 프레셔 테스트 할 때 그 좀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C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뭐 R1을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뭐 프레셔를 좀 줄여서 프레셔 값을 떨어뜨리고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반드시 PM2를 하실 때 레귤레이터에 있는 스프링을 교체를 하시면 이런 알람들을 미연에 방지시킬 수 있습니다.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뭐 또 리퀴드 테스트 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티스트 피지오의 케이스에서는 뭐 A라든지 B라든지 D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프레셔 센서를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수리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가장 쉬운 알람이라고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데, 리퀴드 C 같은 경우에는 PDG 센서의 포화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알람을 제외하고 플루이드 패스상에 리크가 생겨서 알람을 수리하는 경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뭐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경우라든지 다른 분들이 경험하셨던 경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리퀴드 C 알람 같은 경우에는 경험하신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때문에 오늘은 혹시 김선웅 부장님께서 수리하실 때 혹시 경험하신 케이스가 있으실까요? 기억나시는 케이스? 통화 주신 거. 그럼 일단 오늘은 리퀴드 C 테스트 알람에 대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후에 경험이 생각나시면 공유해 주시면 제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퀴드 테스트 D부터는 네거티브 프레셔 센서 테스트를 하는 단계인데, 노멀하게 우리가 발생하는 원인의 알람은 이 프레셔 센서 자체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PO와 PDG, PD 센서가 우리가 설정한 보정값을 벗어났을 때 가장 흔하게 발생을 하게 되고, 왜 PO와 PDG, PD 센서라면 음압 테스트를 할 때 이 세 가지 프레셔 센서를 통해서 문제 테스트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센서들을 보정을 하셔서 알람을 줄일 수가 있고, 실제로 새지 않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 PO 펌프가 정말 문제가 된다든지 밸브 자체에 정말 리크가 있어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노멀하게 발생하는 알람들은 보통은 out of calibration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PO 펌프가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PO 펌프가 동작을 하지 않으면 아티스트 PGO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프레셔 센서 테스트를 하실 때 음압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PO 펌프가 문제가 된다라고 서비스 매뉴얼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리퀴드 테스트 E 페일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 PGO에서 좀 자주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것 또한 기본적으로는 압력 센서를 보정하는 게 가장 베이스가 되고, 그 레귤레이터 자체의 문제인 경우가 있었고, 이 PO 펌프의 구동력이 정말 좋지 않아서 음압을 형성시키지 못해서 알람을 발생한다든지, 이 펌프가 굳어서 네거티브 프레셔 센서 테스트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고,
이 플러시드 펌프 자체에서 누구수가 생겨서 리키지 E라는 알람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히트 익스체인저 자체가 이제 막혀가지고 올바른 음압을 형성하지 못한다든지, 음압을 형성한 이후에 만들어진 음압을 유지시키면서 네거티브 프레셔 센서 테스트 DEF-G 테스트를 하는데, 그때 압력값이 세게 되면서 알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플루이드 패스상에 어디가 새는지를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서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리키지 C라든지 리키지 E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세면서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게 플루이드 패스상의 리크로 인한 발생한 알람들은 우리가 클램프로 파트 트래커의 기준점을 잡으셔서 압력이 어디서 새는지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이외에는 오퍼레이터적인 문제로서는 이 아티스의 세트를 장착하시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에바클린도어 포트에 패션 커넥터를 장착하시는데, 그때 흰색 커넥터가 선생님들께서 뺐다 꽂으실 때 에바클린도어 포트에 끼고 에바클린도어 포트를 클로즈하는 상황이 많이 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네거티브 프레셔 센서 테스트가 실패하고 압력이 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콜드를 받으셨을 때 리키지 테스트 E라든지 아니면 아티스 피조 플러스 리키지 테스트 G라든지 EG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들께 에바클린도어 포트를 한번 확인해 달라고 부탁드리면 저희가 실제로 갔었을 때 그런 부분들에 의한 현장에서의 콜 빈도수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리키지 테스트 G 페일은 기본적으로 플루이드 패스상에 리크가 있어서 알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장 흔하게는 에바클린 도어의 파티클 입자들이 뭔가 껴서 음압 테스트를 실패하게 만드는 경우가 가장 많고, 플러시드 펌프 자체에 리크가 있어서 알람들을 많이 발생시키는데,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플러시드 펌프의 리크는 B펌프가 가장 많았고, 뭐 A펌프가 새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B펌프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리키지 테스트를 실패하시게 되면 각각의 수리 방법이 되고, 리키지 테스트, 프레셔 테스트가 실패하는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프레셔 센서를 보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하며, 두 번째로 정말 리크가 생겼을 때 압력값이 시스템 데이터로 보셨을 때 빠지는지를 확인하셨으면 어디에서 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리키지 테스트에 관련된 알람들은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릴레이티브 프레셔 센서라든지 앱솔루트 프레셔 센서 같은 경우에는 옛날과는 다르게 좁은 형식의 프레셔 센서의 형태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열 소독을 많이 쓰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티브 프레셔 센서가 잘 틀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보정을 하게 되는데, 2년이나 1년에 한 번씩 보정을 하실 때 전체 보정을 하고 4년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4년 이후에 똑같이 보정을 하시면 거의 클린카트를 쓰는 병원이라든지 열소독을 쓰는 병원은 1년에 다시 리키지에 관련된 알람들이 틀어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요즘에 나오는 프레셔 센서 같은 경우에는 열소독을 받더라도 조금 옛날보다는 덜 틀어지는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파트 자체에서 개선된 부분이 아닌가라고 예상이 됩니다. 리키지 테스트에 관련된 알람들을 보시고 난 이후에 아티스트 비주얼 트러블 슈팅에서 펌프에 관련된 알람들이 또 정리를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피원 펌프 페일이라는 알람이 있습니다. 104번 알람이고, 주로 피원 펌프의 모터의 구동 상태가 동작을 안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발생되고, 그런 경우에는 또 소음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펌프 자체에서 구동을 할 때 펌프에 소음이 들린다든지, 선생님들께서 투석을 하시는데 소음이 많이 들린다고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면, 보통은 플러시드 펌프의 소음보다는 뭐 P1 펌프라든지 P2 펌프, PU와 PC 펌프 같은 기어 펌프 모터 자체에 의한 노이징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흔한 케이스로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 인지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보시면 일단 서비스 매뉴얼을 먼저 체크하고 이 P1 펌프 페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코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서비스 매뉴얼 자체에는 이 P1 펌프의 모터라든지 뭐 드라이브 보드라든지에 대해 문제가 나와 있고, 그리고 P1 펌프 아니면은 이 리크 자체가 있다든지 서킷에 리크가 있다든지 튜브 자체가 꺾이거나 오브스트럭 됐다는 말이 꺾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P1 펌프 모터 자체의 구동력이 안 좋거나 D1C 플로우미터가 잘못된 값을 갖고 있어서 P1 펌프의 구동력을 2만까지 올려가지고 104번을 띄운다든지, 아니면 하이드롤릭 슬레이브 보드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명령어를 받지를 못한다든지라는 케이스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P1 펌프 자체의 모터의 구동력이 약해서 경험하시게 되는 부분이 가장 많고, 두 번째는 D1C 플로우미터 자체가 P1 펌프에 컨트롤을 주면서 펌프의 구동을 시켜야 하는데 컨트롤러 자체가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P1 펌프가 잘못된 컨트롤 값을 받아서 104번 알람을 띄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아티스트 PGO의 린스 5페이지에서 반드시 셋업 테스트만 발생하는 알람은 아니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디스인펙션 린스에서 104번 알람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시스템 데이터를 가져왔었을 때 린스를 하게 되면 우리가 물로만 기기를 플로우를 돌리기 때문에 컨덕티비티 자체에서 이온이 없기 때문에 컨덕티비티 셀의 값이 하이드롤릭과 프로텍티브 값이 한 자리 숫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플루이드 패스 저희가 첫째 날, 둘째 날에 하이드롤릭 페이지를 공부를 하실 때 플루이드 패스 상의 컨덕티비티 셀의 순서를 보시면 B와 SEL과 A와 P 순서대로 가게 되는데, 이미 물이 앞단에서부터 들어오는 물이 B와 SEL에 물이 들어왔을 때는 이미 한 자리 숫자인 거 인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컨덕티비티 에이스의 다음에 물이 흐를 때는 이 앞단에서도 한 자리 숫자로 이온이 되어 있는데 이 뒷자리에는 세 자리 숫자로 컨덕티비티 셀이 잘못된 값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린스를 하다가 다른 알람이 뜬 게 아니고 104번 알람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문제는 P1 펌프의 문제가 아니라 컨덕티비티 에이스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이 알람을 띄우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를 보셨을 때도 이 104번 알람이 띄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컨덕티비티 에이스의 값 자체가 바뀌지 않고 린스 중에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처럼 이 서비스 매뉴얼이 없는 부품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뉴얼에 있는 것은 가장 베이스로 책정하신다고 한번 보면 되고, 그 블랙박스를 분석하시거나 시스템 데이터를 보실 때 우리가 주어지는 파라미터들을 다른 파라미터까지 같이 체크를 할 수 있는 유관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을 듭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는 우리가 실제 약물을 맞추는 셋업 테스트 때 P1의 프리퀀시 값이 100%인 2만 헤르츠까지 돌게 되면서 104번 알람을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실제로 봤더니 기어 펌프 모터가 굳어 있어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 PGO의 셋업 테스트 때 물 공급량이 부족을 해서 104번 알람이 띄워진 경우가 있는데, FH2O 필터의 프로블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FH2O 필터에서 원수에서 들어오는 물에 바이오 필름이 끼게 되면서 FH2O 필터를 막게 되고 물의 흐름의 양이 충분치 않아서 104번의 알람을 띄우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로는 클린카트 디스인펙션을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을 때 클린카트 C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이 104번 알람을 띄우게 되고, 그런 경우에도 결국에는 흐름이 원활하고 클린카트가 제대로 녹아서 플루이드 패스상에 녹은 클린카트 C가 올바르게 소독이 되어야 하는데 올바르게 흐름이 되지 않으니까 메인 플로우의 구동력을 조장하는 P1 펌프 페일이라는 알람을 띄우게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서비스 소독. 네네.
그래서 서비스 매뉴얼에 보셨을 때 피온 펌프라든지 보드라든지 플로우 밑에 관련된 알람이 104번을 띄운다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같이 잘 어떤 상황 속에서 잘 체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독 중에 A포트 제대로 안 꽂혀도 104 알람 뜨지 않나요? 소독 중에 104 540도 뭐 뜨긴 하겠지만. 보통은 이제 A 포트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고 그리고 요즘에는 신형 커넥터인데 옛날에 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보통은 우리가 옛날에 구형 메일 커넥터 이렇게 되게 많은데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피메일 커넥터와 A 메일 커넥터의 그 접착력이 너무 약하건지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딱 소리가 나지 않게 끼지 않게 되면은 이제 리크가 생기면서 104번이 띄울 수 있고 540번이라는 알람을 띄우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 알람들을 띄웠을 때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생님들께 한번 A메일 커넥터를 제대로 다시 꽂아달라는 요청을 하시면서 다시 린스를 리셋해 보라든지 그렇게 한번 부탁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안 가도 되죠. 네. 그렇게 하시면은 저희가 실제로 알람이 띄었지만 그게 정말 고장 알람으로 인한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알람인지 아니면은 오퍼레이터의 어떤 미스테이크에 의한 알람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호사 선생님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 업무 효율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케이스를 보셨을 때도 이거는 힛 디스인펙션의 29페이지에서 이 104번 알람이 발생한 케이스였는데 이 2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28페이지에는 EVPA 밸브가 온 상태입니다. 근데 29페이지가 되면서 PA 밸브가 오프가 되는데 PA 밸브에 있는 일렉트로닉 커넥터 자체가 이 플러시드 펌프 A에서 리크가 생기는 리크에 의해서 일렉트로닉 커넥터에 데미지를 주게 되는데 이렇게 데미지를 주게 되면 EVPA 밸브의 동작력의 명령어를 제대로 주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에 ON이어서 쭉 열려 있다가 다음 단계에 OFF가 되면서 닫혀야 하는데 이 부분이 사가 있으니까 명령어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OFF의 명령어를 줌에도 불구하고 계속 ON 상태가 되면서 104번 알람을 띄우는 케이스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EVPA 밸브의 커넥터가 문제이고 이 EVPA 밸브의 커넥터, 일렉트로닉 커넥터를 자르셔서 네. 다시 설명드리면 이 힛 디스인펙션 29페이지에 104번 알람이 발생하게 되고 28페이지 EVPA 밸브가 ON이고 29페이지에는 PA 밸브가 OFF가 되는데 이 일렉트로닉 커넥터 자체가 플러시드 펌프 A의 누수에 의해서 데미지를 먹었고 일렉트로닉 커넥터의 명령어가 제대로 EVPA 밸브에 전달하지 못하게 되면서 29페이지가 되면서 OFF가 돼야 하는 밸브가 전 단계인 ON 상태로 계속 유지하게 되면서 104번 알람 발생 띄우게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EVPA 밸브의 커넥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커넥터를 자르시고 이 일렉트로닉 커넥터를 다른 파트에서 부품을 구할 수 있으면 다시 이 다이렉트 피복을 벗기셔서 전선을 연결하시고 전선을 연결하셔서 PA 밸브에다가 다시 장착을 시켜주시면 올바르게 동작이 됩니다. 104번 알람이 이런 경우도 있고 다른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다른 다양한 원인들에 있어서는 D1C 플로우미터나 D1C 보드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네들의 값이 플로우미터의 값이 0을 잡게 되면 기기에서 플로우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피온 펌프를 더욱더 많이 구동력을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로우미터의 값이 500으로 동작을 하라는 명령어가 기본 세팅이라면 예를 들어 피온 펌프가 13,000이라고 치면 0으로 나오게 되면 13,000으로만 돌아서 플로우 500을 만들 수 있는 것이 500을 만들지 못해서 2만을 찍게 되고
그런 경우에 이 104번 알람을 띄우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문제는 플로우미터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다양합니다. 0을 잡는다는 것은 보드가 신호를 받지 못해서 0을 잡는다든지 플로우미터 자체가 고장이 나서 플로우를 만들지 못한다든지에 의해서 104번 알람을 띄울 수가 있고, 피온 펌프 헤드 자체에 리크가 있다든지 이 피온 펌프 모터의 구동력이 제대로 동작하지 못해서 알람을 발생시킨다든지, 레귤레이터 자체에서 물의 공급량이 첫 단부터 충분치 않아서 알람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이 PC 펌프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PC 펌프가 문제가 되면 보통은 셋업 테스트에 111번을 띄우지만 린스 중이나 소독 중에 104번 알람을 띄울 때 PC 펌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피온 펌프까지의 플로우가 흘러나가야 하는데 이미 앞단에서 PC 펌프에부터 구동력이 좋지 않아서 물의 공급량이 충분치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뒤에서부터 플로우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온 펌프의 구동력이 올라가게 되면서 104번 알람을 띄우게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뉴얼에 있는 것 외에도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보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됐고, 백사 선생님들께서 컴플레인을 하실 때는 보통 한 가지의 알람에 대해서만 컴플레인을 하시기 때문에, 물론 가서 실제로 이 피온 펌프 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플로우미터가 문제가 되어서 수리하는 경우가 있으면 가장 노멀한 케이스이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구동력이 괜찮고 피온 펌프가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알람이 뜨는 경우라면 블랙박스를 보시고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시면서 왜 이게 104번 알람이 뜨는지를 분석을 하시면서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케이스가 되면 예를 들어 PC 펌프 문제인데 104번 알람이 떴다고 해서 피온 펌프를 교체하고 수리를 하게 되면 결국 다시 알람을 띄우게 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수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104번 알람 외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알람들은 111번 알람이 있습니다. 질문 있는데요. 대리님 그 전장에서요. 네네. 전 페이지에서 그 커넥터가 그렇게 이제 조금 삭거나 문제가 생긴 경우는 이 커넥터는 24V 전압을 인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밸브를 오프시키는 명령보다는 밸브를 온시키는 명령에 가까울 것 같고, 네네네. 저기가 사갔다면 EVPA 그 코일 부분에 아마 물이 젖어서 그쪽에 이제 전자석 부분에 있는 축이 스프링의 힘으로 닫혀지지 않아서 닫혀짐이 안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네네네. 네, 그게 혼동이 있을까봐 뻑뻑하다는 거는 뻑뻑하다고? 네, 그렇죠. 실제로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코일 자체를 클리닝 하셔도 이 커넥터 부분이 삭았기 때문에 이 삭은 부분이 장착을 하셔도 동작을 제대로 인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도 수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부러지게 돼 있거든요. 이 정도 상태가 되면. 완전 이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커넥터를 잘 살리셔서, 이 BW 뿌리시더라도 이게 접점 활성제가 되지도 않고 이 정도 상태가 된 거는 커넥터가 좀 부러지는 케이스가 좀 많습니다.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11번 PC펌프 페일은 가장 우리가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알람인데, 하나의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셋업 테스트 13페이지에서 111번이 주로 발생하게 되고, 블랙박스를 보셨을 때 23페이지가 들어가게 되면 이미 84번 알람도 띄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후에 111번을 띄웠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들이 PC펌프 페일이기 때문에 PC펌프의 값이라든지 PDG 센서의 값이라든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게 되는 경우는 PC 프리퀀시의 값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PC 프리퀀시 값을 보시면 이제 이 PDG 센서가 100mM로 PC 펌프가 구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같은 케이스에서는 PC 펌프의 프리퀀시 값이 너무 낮기 때문에 112번 알람을 띄우게 된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112번 알람 띄운 걸 보았고 PC 펌프의 모터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PC 펌프의 모터만 교체를 해주면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EV 113페이지 때 EVP 밸브가 열리고 닫힘에 의해서 PC 프리퀀시가 달라지는데 이 정도의 낮은 값을 갖는 경우에는 111번이 쉽게 발생을 하지만 애매하게 12000이라든지 12000 이상의 값을 갖는데 밸브가 열고 닫힐 때에 의해서 11500이라든지 110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111번이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수리를 하셔야 하고 헤드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케이스는 기어 펌프 모터만 교체해준 케이스입니다. 전제적인 조건은 PM2를 하면서 아론 스프링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교체를 한 상태였고 물의 공급량도 충분했고 그런 케이스라서 PC 펌프 모터의 문제라고 판별을 하고 교체를 하였더니 PC 프리퀀시가 13000대로 올라오게 되었고 그 이후로 잘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케이스 말고 아론 레귤레이터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실제로 이 PC 펌프 모터가 이렇게 낮아서 PC 펌프 모터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PC 프리퀀시 값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PC 값이 올라오지 않는 이유는 아론 자체의 레귤레이터의 문제인 경우도 있었고 그랬더니 레귤레이터를 교체를 했더니 정상적인 PC 값을 갖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블랙박스를 111번이 떴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병원에 가서 111번의 블랙박스를 분석을 해였는데 얘는 아까랑은 다르게 PC의 값이 2만을 찍게 되고 이 세츄레이션이 되면서 알람을 띄우게 되는데 PC 펌프의 모터 자체가 굳어 있어서 알람을 발생시킨 케이스였습니다. 우리가 노멀하게 발생하는 112번의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경우에는 PC 펌프 모터만 교체를 하셔도 올바르게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로도 111번이 발생하게 됐는데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컴플레인을 주셨을 때는 이 111번만 말씀하셨고 이 111번 떠서 장비를 수리하러 가서 블랙박스를 다운받았더니 이미 이전에 13페이지에서 300번 알람들이 발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00번 알람이 플로우미터에 관련된 알람인 걸 인지를 하고 D1C 플로우미터의 값을 보았더니 500ml/min으로 셋업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는 13페이지가 0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PC 펌프가 플로우가 0이 나오게 되면서 PC 펌프 구동력도 이상해지고 플로우 값도 이상해지고 이 PC 펌프 값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이 플로우가 거의 1000 이상의 플로우 값을 올라가게 되면서 PC 프리퀀시 값이 낮아지면서 111번 알람을 띄우게 된 케이스라고 보면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 PC 펌프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이 플로우미터 자체의 보드의 문제이거나 플로우미터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플로우미터 보드의 이 같은 케이스는 사실 플로우미터 보드의 문제였고 신호를 주고받는 게 왔다 갔다 거려서 발생을 하게 된 케이스고 플로우미터 보드가 고장나면 보통은 장비 뒷판을 여셨을 때 플로우미터 보드에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는 케이스가 가장 흔합니다. 근데 빨간불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검을 하러 갔을 때 불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호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보셔서 케이스들을 분석을 하시면서 수리를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실제로 111번을 수리하실 때 우리가 블랙박스를 다운받고 블랙박스 헬퍼 파일을 통해서 수리를 하시는 그 시간 자체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5분에서 10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보시면은 올바르게 수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는 이건 EVP 밸브입니다. EVP 밸브인데 셋업 테스트 중에 111번이 떴고 장비를 수리하러 갔었을 때 이 밸브에 리크가 생김으로 인해서 111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페이지에는 그 EVP 밸브 그 동작이 에어가 가득 차면 온오프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 PC의 값이 EVP 밸브 동작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흔들리게 될 때 EVP 밸브 자체에서 지속적인 누수가 생기게 되면 PC 프리퀀시의 값에 영향을 주어서 111번을 띄우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 밸브도 유심하게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VP 밸브나 EVDC 밸브에 리크가 생겨서 111번 알람 띄우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D1C 플로우미터와 D1C 보드가 문제가 생겨서 플로우가 0을 잡게 되면서 PC 프리퀀시 값을 영향을 주면서 111번 뛰는 경우라든지, PC 펌프 모터가 구동을 하지 않아서 프리퀀시가 너무 낮던지 아니면 너무 높아서 111번 뛰는 경우도 있고, PC 펌프 헤드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서 111번 띄우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PC 펌프 헤드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는 리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육안으로 보는 리크가 아니고 모터의 구동력도 정상이고 레귤레이터 주는 물의 공급량도 정상인 경우에 우리가 그걸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PC 값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이 헤드 자체에도 문제가 생겨서 111번 띄우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PC 펌프에 옛날에는 우리가 아세이로 교체를 해서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었지만 요즘에는 기어 펌프 모터와 헤드 자체가 구분되어서 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맞게 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귤레이터 자체가 문제가 돼서 111번 띄우는 경우도 있고, PD 센서가 문제가 되어서 제대로 된 100mm 머큐리얼로 PC 펌프 구동력을 주어야 하는데 PD 센서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PC 펌프에 영향력을 주면서 111번 띄우는 케이스도 있으며, 기어 펌프 보드 자체가 고장이 나서 PC 펌프즈가 동작을 하지 않으면서 111번이 띄우고, ORDG의 구멍 자체가 1500ml 미내 유속을 만들게 설계가 되어 있지만 이물질이 낀다든지 구멍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ORDG 문제로 111번을 띄우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DEG 밸브라든지 EVP 밸브의 리크에 의해서 알람을 띄울 수도 있고, 리지드 커넥터 자체에서 리크가 생겨서 111번에 띄울 수도 있고, 힐 익스체인저 앞에 보시면 원웨이 체크 밸브가 하나가 있는데 이 OWDGL이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체크 밸브인데 구멍이 양방향으로 물이 흐르게 되면 플로우가 세기 때문에 PC 프리퀀시에 영향을 주면서 111번을 띄우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 케이스 안에서 111번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고, 이런 케이스 말고 혹시 경험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없으시면은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한 번 더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1번이 가장 우리가 흔하게 발생하는 알람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인지를 하고 수리를 하시면 우리가 수리를 할 때 각각의 상황에 맞는 프리퀀시 값을 보시면서 수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퓨 펌프 자체, 퓨 아웃 오브 오더에 문제가 있는데 이 디스인펙션 때 보통 426번 알람이 좀 주로 발생합니다. 이 사진에서도 보셨다시피 에바클린 도어 포트 자체에 패션 커넥터가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디스커넥 하실 때 아니면 빼실 때 이렇게 잘못 찢어지면서 끼면서 에바클린 도어 포트를 닫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소독 중에 426번 알람을 띄우게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EVR1 밸브가 이제 굳어서 동작에 이제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이 PU out of order라는 알람을 띄우게 되는 케이스도 있고, PU 펌프 자체가 문제가 된다든지 PD 센서 자체가
피우 펌프의 동료의 명령어를 제대로 주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장비를 이제 이동하거나 옮기는 병 같은 경우에는 이 드레인 라인을 이 기기 자체가 찝히게 되면서 이제 물이 빠져나가야 하는데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426번 알람을 띄우게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P2 펌프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이 알람을 띄울 수도 있고, 프라임 밸브 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LD1 센서가 문제가 되어서 퓨 아웃 오브 오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는 이 EV 아론 밸브가 문제가 되어서 알람을 띄운다든지, 드레인 라인이 찝혀서 알람이 띄운다든지, 피우 펌프가 문제가 되거나 에바 클린도어 파티클이 문제가 되어서 알람을 띄우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EV 프라임 밸브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는 셋업 테스트 할 때 보통 문제가 됐었는데, 바이카트에 물이 차지 않는 케이스가 생기면서 426번 알람을 발생시켰는데, 이때 EV 프라임 밸브가 동작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을 하였고, 바이카트에 물이 차지 않고 플루이드 패스상에 에어가 유입이 되면서 426번 알람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LD1 센서의 인식이 좋지 않아서 에어가 유입이 되면서 발생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펌프는 이런 식으로 수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그 다음 저희가 플로우미터에 관련된 에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알람은 셋업 테스트, T1 테스트 때 플로우미터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때 플로우미터 테스트를 하실 때 잘못된 플로우미터 값을 가지고 있고 차이가 크다면 이 422번 알람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케이스를 가지고 왔었을 때 422번 알람이라는 걸 발생한 걸 컴플레인을 받았고, 병원에 가서 컴퓨터를 블랙박스를 분석을 하였더니 13페이지에서 플로우미터에 있는 D1P와 D2P 값이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너무나도 현저하게 많이 낮아서 D1P, D2P 플로우미터의 문제라고 판단을 하였고, 그 이유는 플로우미터의 값이 너무 낮았다라고 판단을 하여서 이 두 개의 플로우미터를 교체를 해주었고, 이후에 셋업 테스트 시에는 D1P, D2P 값도 500에 가깝게 값이 나오면서 장비를 잘 사용하였습니다. 이 두 번째 케이스는 똑같이 422번 알람 발생시켰지만 실제로 13페이지를 쭉 보았을 때 D2C의 플로우미터 값이 500 기준으로 10 정도가 많이 높았고, D1P도 10 정도가 낮았고, D2P도 10 이상의 값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문제라고 판별하기보다는 D1C 컨트롤러 값이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D1C 플로우미터를 교체를 하였더니 이 단 4개의 값이 모두 500ml 범위에 가깝게 플로우 값이 나왔습니다. 보통 3개가 이상한 경우에는 정상의 값을 가지고 있는 메인 컨트롤러인 D1C에 문제가 있는 케이스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D1C 플로우미터를 저는 먼저 교체하는 케이스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D1C 플로우미터의 문제였고, 교체하고 났더니 500ml 범위로 정상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플로우미터의 보드의 문제일 수도 있고, 플로우미터의 문제인 경우가 가장 흔하며, 이 플로우미터 자체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이 300번이나 301번 같은 다른 알람들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번과 301번 알람은 D1 플로우미터 페일과 D2 플로우미터 페일이라는 알람인데, 쉽게 얘기해서 플로우미터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알람이고, 실제로 병원에서 선생님들께 이제 소통을 하면서 장비에 알람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 데이터 사진을 좀 부탁드렸더니, 시스템 데이터 사진을 딱 받았을 때 D1C의 값이 0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값은 플로우 값이 나오는 걸 확인을 했고, 아마 이렇게 되는 이유는 플로우미터 알람이 떴을 거고, 알람이 뜨면서 펌프의 동작들이 멈추게 되면서 값들이 내려갔을 케이스일 거라고
타이밍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D1C 그래서 이 같은 케이스에는 D1C의 값이 0으로 나온 거 확인하였고, 장비를 수리하려 가기 전에 이 D1C 플로우미터 자체의 문제이거나 D1C 플로우미터 보드가 나갔다라고 생각을 인지를 하고 장비를 수리하러 갔었습니다. 실제로 블랙박스를 분석했을 때 이 타이밍 뿐만이 아니고 이전부터 D1C의 값이 0으로 쭉 나오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저는 D1C 플로우미터 보드가 문제라는 걸 확인하여서 플로우미터 보드만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 0의 값을 잡는 것이 플로우미터 보드가 나가서 그런 경우가 흔하지만 플로우미터 자체가 좋지 않아서 0을 잡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품을 수리하러 가실 때에는 관련된 부품을 같이 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파트 트래커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투성 모드에서 발생하는 알람들은 505번과 506번 알람이 있고 505번 알람은 보통 23페이지에 많이 발생하고 506번 알람 같은 경우에는 플로우미터 얼라이먼트 캘리브레이션 하는 페이지인 31페이지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며 506번 알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리셋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 EVDS1, EVDS2, EV2 64번 알람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밸브의 문제보다도 플로우미터 자체에 이미 문제가 있어서 506번 알람을 띄우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 밸브들이 문제가 되어서 알람을 띄울 수도 있지만 이미 이전에 투성 모드에서 UF를 빼고 있기 때문에 밸브의 고장보다는 플로우미터 자체의 문제인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